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 시각화는요, 결국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대표값 외에 우리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그래프나 표로 어떤 통계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시각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래피드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은 시각화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도수라는 거는 우리가 세알릴 수 있는 그 하나의 숫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도수 분표표를 통해서 자, 도수라고 하는 그 수와 그 다음에 상대 도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도수 분표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수 분표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산출해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오늘의 학습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이런 그래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산점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 보고서에 작성이 되는 상자 그림이라든지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중심적으로 이번 챕터에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래피드 마이너 실습 자료에 대해서 좀 구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가 지난번 그 데이터의 속성에서 설명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변수는요. 보시면 총 변수 7개의 변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변수들이 각각 뭐 연속형인지 또는 뭐 범주형인지 순서형인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셨잖아요. 자, 이 7개의 변수가 있고, 자, 이 세로로는 뭐가 있죠? Y축으로는, 세로로는 30개의 사례들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28살의 남성이고요. 3학년 183키에 몸무게는 80이고 강의 만족도는 3.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자료가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카운트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카운트 자료들을 보다 범주별로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성별에 따라서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표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료에 대한 속성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자, 앞서 우리가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보시면 지금 이 표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데이터 자체가 그대로 지금 담겨 있는 원래 데이터잖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로 제시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자, 남성은 지금 14명이고요. 전체 30명에서 46.7%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여성은 16명이고 전체 53.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도수 분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수 분표표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도수 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피드 마이너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래피드 마이너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챕터 2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네,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엑셀 파일을 누르시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폴더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바탕화면에 깔아놨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챕터 2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챕터 2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할 때 썼던 데이터예요. 자, 불러오실 때는 넥스트 해서 우리 7개의 아까 변수가 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 변수가 맞고 데이터가 결축이 없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맞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자, 뭐 에러 밸류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노 프로블렘이라고 아예 밑에 나와 있죠. 피니시를 눌러주시고 네, 연결해서 실행을 돌리시면 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있음을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스태티스틱스라고 통계라고 되어 있는 요걸 누르시게 됩니다. 자, 통계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뭐 성별, 번호, 나이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타입이 어떤지 지금 나오게 되고요. 자, 타입이 인테거부터 시작해서 폴리노미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다음 미싱 결칙치가 얼만큼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태틱스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값이 대표적으로 범위가 있었죠. 레인지.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고 평균값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성별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성별은 폴리노미얼 사실 폴리노미얼이 아니죠.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바이노미얼이죠.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실 바꿔주는 걸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픈 비주얼레이션 등이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적은 값은 메일 남자가 14명이었고요. 가장 많은 값은 여성이 16명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은 도수 분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변수 값입니다. 자, 노멀 밸류. 자, 제가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밸류가 변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solute count는 이걸 우리가 이제 도수라고 해요. 자, 이게 사실은 통계학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frequency라고 나옵니다. 자, frequency라는 표현인데 이 rapid miners는 absolute cou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알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수란 말 자체가 새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랙션은 상대 도수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상대 도수. 우리가 앞서 상대 도수라는 게 뭔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relative frequenc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여성은 실제로 이 새알린 수는 16명이고요. 이 자료에서는 대략 53.3%를 차지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자 그림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상자 그림은 우리가 자료의 특성을 5가지의 숫자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의 특징을 상자 그림은요. 자, 여기서 쓸게요. 상자 그림은 우리가 5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우리 상자 그림으로 뭘 할 수 있었죠? 네, 제1 4분위수, 그 다음에 상자 그림으로 자 제2 4분위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중앙값.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플러스로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상자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닫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다시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시면, 네, 요 데이터로 된 부분 있죠. 여기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에디터 창이라고 합니다. 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커서를 놔두시면 지금 이게 폴리노미얼이고 미신 값이 몇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에디터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저는 여기 챕터 2가 있으니까요. 얘를 이렇게 불러오면 밑에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실 지금 이 변수들이 정확하게 타입이 지정이 안 된 건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성별 같은 경우에 사실 레귤러라고 지금 우리가 예제 파일은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레귤러 파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modify attribute라고 되어 있는데요. modify attribut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별이고, 지금 폴리노미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레귤러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자, 이거는 뭐죠? 네, 여러분들, 그 바이노미얼이죠. 그래서 바이노미얼로 하시고 어플라이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바이노미얼로 지금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요. 네. 여기서, 이 챕터 2를 우리가 불러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2가 어디에 있었죠? 네, 이게 제 컴퓨터랑 여러분들 컴퓨터랑 좀 달라서요. 네, 저는 아마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거 챕터 2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역시 폴리노미얼 여기서도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바이노미얼로 그냥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까처럼 바꿨다고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성별에 가만히 갖다 대면요. 자, 네, 바이노미얼로 바뀐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만히 커서를 갖다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태틱스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그 키 변수로 한번 가볼게요. 키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픈 비주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보실 거냐면 성별에 따라서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박스 플롯을 하려면 하나의 그 변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두 개의 변수를 같이 그 경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롯 타입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박스 플롯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박스 플롯이 어디 있죠? 자, 박스 플롯을 찾아주십시오. 네, 박스 플롯이 지금 여기 있죠. 박스 플롯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키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건 전체 집단에서의, 박스 플롯이 될 텐데,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키가 얼마나 다른지, 그 5개 아까 중위수부터 4분위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려면, 여기, 그룹 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이 키를 보겠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로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 플롯이 우리가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플롯을 하나씩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요, 그냥 단순히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 그냥 단순히 키 변수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그냥 이 데이터 샘플의 전체 경향을 보고 싶으면 5개 지금 보이시죠? 최대값, 그 다음에 어퍼 쿼타일, 미디언, 로우 쿼타일, 그 다음에 미니멈, 이렇게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보고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보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룹 간의 이 수치들을 그림으로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을 때 이걸 많이 쓰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최소값이 지금 나와 있고,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퍼 쿼타일이 뭐죠, 여러분들? 제3, 4분위수였죠? 그다음 로우 쿼타일은, 네, 미디언이 2, 4분위수고, 로우 쿼타일이 1, 4분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 4분위수라는 게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게 1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낮은 값이에요. 4분위수에서 4등분 했을 때 낮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막대 그래프는, 자, 여기다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짠, 예. 자,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자, 그래프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자, 3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질적 변수여야 돼요. 자, 반드시 우리가 질적 변수여야 하는데, 질적 변수에 뭘 보고 싶을 때, 자, 도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도수라는 건 카운트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자, 네, 카운트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막대 그래프는, 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밑변의 길이가 동일해야겠죠. 자, 예를 들면 막대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변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은 질적 변수라서 구분하는 거지 큰 양적인 의미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x축은 항상 그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이의 b가 자, 도수의 b가 되도록 예, 그려야 함.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넓이의 b가 도수의 b가 즉 넓이가 되려면 요 밑에는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분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이가 결국은 도수의 b가 되겠죠. 예, 밑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요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우리가 이 자료에서 학년 변수에 대해서 한번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에디터 창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자, 지금 학년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각각 변수 타입을 수정하는 거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 파일이 좀 틀리게 돼 있어요. 이 타입이. 그래서 보시면, 자, 학년 변수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모디파이 애트리뷰트 있죠? 자, 속성을 이제 수정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인테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테거가 아니죠. 학년은 뭐예요? 학년은 폴리노미얼이죠. 왜냐하면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냥 범주로 다변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자, 해주시고, 여기 저장 있죠? 얘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지금 저장이 됐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학년 변수가 가만히 있으면 역시 인테그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여러 개를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 실습 파일이랑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폴더 여러 개를 지금 있습니다. 수업을 여러 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불러올게요. 제가 그냥 제일 편하게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이 실습을 계속 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바탕화면에 있어요. 제 파일이. 그래서 예, 아까처럼 똑같이 하고 제가 학년을 인테거가 아니라 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제가 폴리노미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다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성별도 바이노미얼이죠. 자, 이렇게 네, 해서 피니시 일단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대로 됐는지 한번 실행을 눌러보시면 자, 학년이 가만히 컷을 두면 예, 폴리노미얼로 돼 있죠. 폴리노미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스태티스틱스를 한번 볼게요. 자, 스태티스틱스로 들어가셔서 자, 학년을 우리가 보기로 했잖아요. 자, 지금 막대 그래프로 학년을 그릴 텐데 학년용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비주얼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자, 오픈 비주얼레이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바 차트가 이게 왜냐하면 얘가 지금 폴리노미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기본 디폴트라고 그러죠. 지정이 돼 있는 게 바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 차트가 나오고요. 자, 밑에 학년으로 그룹이 돼 있죠. 학년에 따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예, 대학생이니까 1, 2, 3, 4학년이 되어 있고요. 카운터 자료는 우리가 이렇게 이 도수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커서를 두면 네, 카운터가 8, 9, 12, 1 이렇게 우리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걸 보실 텐데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판서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하면 히스토그램 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에 반드시 아셔야 될 첫 번째는 자, 비율 혹은 자, 구간 척도 자료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네, 분포를 우리가 알아볼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글씨 알아보기 힘드시죠? 자, 핵심은 뭐냐? 비율이나 구간 척도의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던 막대 그래프는 질적 자료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비율 혹은 구간 척도의 자료입니다.
결국은 비율5은 구간 척도니까 이건 뭐죠? 한마디로 줄이면 연속형 데이터죠. 즉 우리가 산술이 가능한 연속형 데이터의 자료의 분포를 알아볼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은 자, 두 번째는 가로축 구간에 값이 명확해야 됩니다. 값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자, 이게 가끔씩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자, 가로축이 값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막대 그래프랑은 뭐가 다르죠? 막대 그래프에서의 가로축은 단순히 그냥 구분을 위한 거였죠. 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분을 위한 정보였는데 자, 이 히스토그램에서의 가로축은 예, 각각이 이제 구간의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도 막대 그래프처럼 자, 막대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자, 기둥의 폭을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히스토그램 파트에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지우고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지금 키 변수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자, 모든 통계값은 스태틱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키를 찾아야겠죠. 예, 키 변수 여기 있네요. 자, 키 변수는 지금 보시면 실제 지금 연속형 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키 변수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오픈 비주얼레이션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시면 역시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디폴트 돼 있죠.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누르면 여기 제일 맞는 그래프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는 기둥의 개수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로 지금 나누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범주를 150에서 155.3, 155.3에서 158.6 이런 식으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10개의 딱 구간을 얘가 지금 나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0개가 좀 너무 많다 싶으면 예를 들면 5개로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number of bins 있죠? 바인스 여기서 5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팔로 스타일을 누르시면 자,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5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밑에 구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 이번에는 152에서 158로 예, 구간이 이 5개 5등분 구간으로 지금 나오는 거에 맞춰서 밑에 범주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각각 카운트는 컷으로 올려놓으시면 카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제가 10으로 돌려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10으로 바꾸셔서 예, 플러 스타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뭐냐면 이거는 색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시면 색깔이 나중에 바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닫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히스토그램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제너럴 있죠. 일반적인 차트에서 자, 인버트 차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평 히스토그램을 얘기합니다. 자, 요건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요거 인버트 차트가 뭐죠? 자, 요거는 수평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죠. 저거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요거를 줄이면 6등분을 하면 6등분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범주가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좀 재밌죠? 자, 이번엔 원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판서 모드로 바꾸고요. 자, 여러분들 자, 원 그래프라고 하면요. 자,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 그래프의 정식 명칭은 뭐죠? 자,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파이 차트라는 용어가 쓰이면 이것은 원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 그래프는 여러분들 자, 명목 척도로 자, 측정된 자료에 자, 원 그래프 어떨 때 사용하느냐? 명목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 자, 비율이나 상대 조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원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적도로 돼 있는 자료에서 비율이나 상대도수를 표현할 때 원 그래프를 쓴다라는 거 두 가지 반드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명목 변수로 돼 있어야 되니까 역시 학년 변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는 이게 리드랑 실제 에디터 파일 여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온 게 다르니까 어디 지금 저장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게 많이 있어서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년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학년 변수를 폴리노미얼로 지금 돼 있죠, 지정이. 네. 자, 돼 있으면 뭐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학년 변수 가만히 냅두시면 폴리노미얼로 돼 있네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 큰 문제 없이 자, 요거 스타틱스로 불러와 줍니다. 자, 학년 변수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자, 키는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픈 비주얼레이션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학년 변수가 이렇게 바 차트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 차트를 우리가 원래는 이게 지금 이제 폴리노미얼이니까 다범주니까 다항범주니까 이렇게 이 디폴트는 바 차트로 되어 있는데 막대 차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원 그래프 그러니까 파이 차트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 차트라고 되어 있죠. 또는 도넛 차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역시 밑에는 지금 범주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은 범주별로 지금 2학년, 1학년, 3학년, 4학년이 카운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나 우리가 이 학년에 따라서 이 도수를 보고 싶을 때 봅니다. 만약에 비율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카운터가 아니라 우리가 비율로 보시면 돼요. 평균, 에버리지를 한번 볼게요. 에버리지는 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아니면 맥시멈 큰 이런 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카운트 도수 자료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도넛을 누르면 그야말로 도넛 차트로 바꿔줘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도넛이요. 자,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걸 이렇게 가만히 두시면 요 지금 표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자, 원그래프 이렇게 두면 또 우리가 도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인버트 차트로 한번 눌러줘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네요. 어차피 그 순서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 저장하고 싶으면 요거 저장을 누르면 이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총 그 시각화를 위해서 오늘 뭘 보셨죠? 오늘 그 도수분포표 보는 법 보셨고요. 그다음 그래프는 상자 그림,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각각 보는 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작동법도 아셔야겠지만 이게 이런 그래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